어제 상법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2월 4일에 잡혀있던 것이 급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미뤄진 것이고요. 이번 토론회의 주체는 민주당이고 좌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맡았다. 야당은 이전에 금투세 폐지도 투자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었고, 이번 상법 개정 또한 강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무채색이지만 이번에 야당의 행보만큼은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들 토론회를 보셨거나 또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법 개정을 대하는 두 주체, 즉 기업과 개인 투자자 입장은, 기업은 상법 개정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입장이고, 개인 투자들은 상법 개정만큼은 절대적으로 실행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완전한 대치 상태로 외나무다리 위에서 정면 충돌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면 충돌을 한 지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쉽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쟁점화되지는 못했던 것이 이번 상법 개정 토론회였다. 고로 수박 겉핥기식의 일반 담론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치어졌던 것이 매우 아쉬웠던 것이 바로 이번 상법 개정 토론회였다가 저의 감상평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토론회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의 쟁점은 바로 상법 개정의 배경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 개혁의 대상, 즉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토론의 시작 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 측으로 참여를 한 인물 중에서 개혁의 대상인 재벌의 구성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다 대리인이거나 혹은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논점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주장을 하거나, 진정성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재벌 개혁의 의미는 바로 재벌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토론장에는 없었다. 즉 우리가 토론회에서 듣고 싶었던 내용은, 재벌들이 개혁을 원치 않는 합리적인 이유 혹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타당한 근거를 토론에서 듣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다. 재벌들이 왜 상법 개정에 극구 반대하는지 추론을 해보자면, 핵심은 사모펀드 혹은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재벌 외의 투자자들의 이익도 대변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 결국 재벌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는 걱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기업 혹은 재벌 기업은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순환 출자 구조로 지주사 지분만 보유하는 걸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식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정인 겁니다. 재벌들만 이익이 되는 구조는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넘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재벌들에게만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다른 주주들의 이익도 비례적으로 위해야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재벌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소송인 겁니다. 당연히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이고, 개정된 상법은 다른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가령 재벌들이 즐겨 쓰는 물적 분할 혹은 중복 상장은 오로지 재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즉 소송을 하게 되면 불리해지거나 앞으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된다는 건데, 재벌은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결국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다. 근데 이런 토론이 되려면 우선 당사자들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재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모펀드라는 존재입니다. 시대의 흐름상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기업과 상생하고 또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 재벌들의 경영권은 분명히 탐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점점 더 늘어난 추세고요. 그 근거는 바로 재벌들의 허점입니다. 그 허점은 단지 경영적인 실수에서뿐만 아니라 경영권 세습이나 오너 일가 또는 동업자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참여를 해서 경영권을 결국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허점이 드러난 순간 사모펀드의 타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똘똘 뭉치고 또 모여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잦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경영권을 노리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힘은 뭉쳤을 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모인 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재벌과 사모펀드의 경쟁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들의 여론이 사모펀드를 지지하게 되면은 사모펀드에게 더 큰 힘이 실릴 것이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여론이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기업에 힘이 실릴 것이며, 힘이 실리는 쪽의 의견이 결국 경영권을 그들이 차지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토론회에서 현대차그룹 부사장님께서 언급을 한 이야기에도 담겨져 있는데, 바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경영권 분쟁에서 진 이유가 바로 여론이 현대차 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엇이 요구한 고배당과 사회이사 선임으로부터 현대차는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현대차의 편이었기 때문에. SK 소버린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버린 측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사 선임을 부결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SK가 사모펀드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소액 주주들이 최태원 회장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SK가 사모펀드랑 붙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SK 손을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벌 기업이 사모펀드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회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일반 투자자를 등쳐먹지 말고 상생하는 경영을 해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라는 겁니다. 결론은 일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가 아닌 기업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똑바로 경영을 하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자율성이 아닌 강제성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상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모펀드의 미덕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인수한 기업을 숫자와 이익의 개념으로만 본다는 것이고, 즉 기업의 펀드멘탈과 장기적인 성장은 후순위라는 겁니다. 결국 사모펀드가 기업을 넘어서 한국 경제를 장악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의 오너들이 사모펀드보다 경영권을 지켜내는데 태생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고로 허점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인데 약점이 있어야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사모펀드의 목적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기업은 일반 투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확률도 낮아지고, 애초에 펀드멘털이 튼튼하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기업 사냥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먼저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한 주를 바꾼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중단하고 주주 친화적인 면모로 탈바꿈한다. 일반 투자자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도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서포트를 할 것이다. 고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는 함께 성장을 하게 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모펀드는 점점 더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경영권 위협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